혈당이 높으면 혈당약,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흔히 약부터 찾게 되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귀 속에서는 계속 삐 소리가 나고 눈이 너무 뻑뻑해서 매 시간마다 인공 눈물을 넣어도 계속 뻑뻑하고 또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이 마르고 혀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도 운동하세요, 음식 조절하시고요 라는 말만 들으셨나요? 혹시 이젠 나이 탓이려니 하고 그냥 참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영양소는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반면 예를 들어 탄수화물처럼요. 또 어떤 영양소는 아주 조금만 필요하지만 부족하면 온 몸에 이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영양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머리가 멍한 뇌한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기억력 문제 등 뇌기능 저하, 손발이 저리고 입안이 마르거나 화끈거리고 혀가 아픈 신경계 문제, 눈이 뻑뻑하고 따갑고 뭔가 들어간 것 같고 통증이 있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눈 건강 문제,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고 근육이 저절로 떨리거나 힘이 약해지고 어깨 통증이나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근육 문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빈혈 때문에 어지럽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등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정말 단지 비타민 B12가 부족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비타민 B12 부족 증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철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이 계속 마르고 혀가 아픈 입마름과 혀 통증, 잠을 충분히 자도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 손톱, 발톱이 약해져서 잘 깨지거나 모양이 변형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손발톱과 머리카락 이상,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특히 잠들기 전에 다리가 불편하고 가려워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잠을 설치게 되는 심장 및 수면 문제, 두통, 이명, 수족냉증, 자주 감염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고 온몸이 이유 없이 가려운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분 부족 증상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뇌기능 저하,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고 심하면 눈 안쪽 망막이 나빠지는 황반변성 위험이 증가하는 눈 건강 문제,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입이 마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손, 발톱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연 부족 증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DNA 합성, 혈액 생성과 운반, 세포 대사, 신경 신호 전달, 효소 활동, 면역 체계, 근육 기능 등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비록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부족하면 이렇게 몸 전체에 걸쳐 수많은 건강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 B12, 철분, 아연 이 세 가지 영양소만 잘 챙겨 먹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불편한 증상들이 좋아지거나 아예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확인하고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음식을 꾸준히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음식은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는 달걀보다 영양이 훨씬 더 풍부한 말 그대로 천연 종합 영양제입니다. 바로 소간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로 슈퍼푸드라고 불리죠. 그럼 소간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삶은 달걀 100g, 중간 크기 달걀 2개 정도와 삶은 소간 100g을 비교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19세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소간 100g에는 70.58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2,94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달걀 100g에는 1.13 마이크로그램으로 하루 권장량의 47%가 들어있죠. 소 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철분 하루 권장량은 50세 이상 성인 8mg입니다. 소 간에는 6.54mg으로 하루 권장량의 82%를 채울 수 있는 반면 달걀에는 2.01mg으로 하루 권장량의 25% 정도입니다. 아연, 19세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남성 11mg, 여성 8mg인데요. 소 간에는 5.3mg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48에서 66%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달걀에는 1.58mg으로 하루 권장량의 14에서 20% 정도입니다.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를 볼까요? 19세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남성 900마이크로그램, 여성 7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소 간에는 무려 9,442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1000%가 넘습니다. 달걀에는 67마이크로그램으로 약 10% 정도 들어있네요. 심장과 뇌 건강에 좋은 셀레늄을 볼까요? 소 간에는 36.1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66%를 채울 수 있고 달걀에도 35.79 마이크로그램으로 65%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에 대해서는 달걀도 아주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뇌, 심혈관, 간, 신경계 건강 유지에 필수인 콜린은 소 간에는 333mg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70%가 넘습니다. 달걀에도 294 마이크로그램으로 69% 정도가 들어있어 달걀 역시 콜린 공급원으로 좋은 식품입니다. 이 외에도 소 간에는 종합영양제 저리가라 할 정도로 단백질, 비타민 B2, B3, B6, B9, 비타민 D, 비타민 C, 구리, 인 등 다양한 영양소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소 간을 매일 먹는 건 무리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먹어도 종아리 쥐, 근육 경련, 구강 건조, 안구 건조, 치매 예방 등 많은 건강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소간 100g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을 소개해 드렸다고 해서 한 번에 100g을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간은 말 그대로 종합 영양제인데요. 영양이 풍부한 만큼 적당히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영양 덩어리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을까요? 비타민C나 비타민 B12처럼 몸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A처럼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들은 우리 몸속 특히 간에 쌓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두통, 관절통, 피로감, 메스꺼움, 피부 건조,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간 독성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하루에 최소 700마이크로그램에서 900마이크로그램은 드셔야 하지만 최대 허용량은 30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소간 100g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A가 무려 9442마이크로그램이나 있지요. 이것은 최대 허용량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소간을 드신다고 해서 비타민 A가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다른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 A를 따로 섭취하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간은 한 번에 50g 이하로 제한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간에는 철분도 아주 많습니다. 시금치, 콩, 견과류 등 식물에 있는 철분은 비햄철이라 흡수율이 1에서 15% 정도로 낮은데요. 소간에 있는 철분은 햄철이라서 흡수율이 무려 30%로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철분 부족으로 고생하는 분들께는 소간이 그야말로 보약보다 더 좋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철분 역시 비타민 A처럼 몸에 쌓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철분이 몸에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 간, 췌장 같은 장기들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 영양제를 따로 드시는 분이라면 소간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간에는 퓨린 성분도 많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 안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이 요산이 너무 많아지면 통풍이 생기거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미 통풍이 있으신 분은 소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은 독소를 처리하는 기관인데 그럼 소 간에도 독소가 잔뜩 쌓여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소 간을 먹으면 독소를 먹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롭지 않은 형태로 바꾸고 분해해서 몸 밖으로 잘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소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금속은 다릅니다. 수은, 카드뮴, 납, 비소 같은 중금속은 간이 아무리 해독하려고 노력해도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워 간과 콩팥에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간에도 중금속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소 간이 아무리 영양 덩어리라고 해도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 간에 개회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서 소 간을 먹으면 감염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개회충에 감염되는 가장 흔한 경로는 오염된 토양이나 제대로 씻지 않은 채소에서 나온 개회충 알을 먹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생간이나 덜 익힌 간을 먹어도 개회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소가 오염된 목초지나 사료에서 개회충 알을 먹게 되면 소는 이 기생충의 숙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의 몸속에 들어간 개회충 알은 부화해서 유충이 되고 이 유충은 소의 장벽을 뚫고 혈액을 따라 몸속 여러 장기로 이동하여 주머니 같은 포낭을 만들고 한동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의 간은 이러한 유충들이 자주 쌓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만약 사람이 개회충에 감염된 소의 간을 날것으로 먹거나 완전히 익히지 않은 상태로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포낭에 쌓여있던 유충이 나오게 되고 이 유충은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톡소카라증이라는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 간이 개회충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아니지만 날것으로 먹거나 설익혀 먹는 것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소 간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맛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소 간은 삶아서 순대와 함께 소금을 찍어 먹거나 간전을 부쳐 먹기도 하는데요. 마늘과 양파를 듬뿍 넣고 볶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누린 맛 없이 담백하고 맛있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꼭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소 간은 말씀드렸듯이 천연 종합 영양제와 같습니다. 뇌, 심장, 에너지 대사, 신경계, 면역계 등 인체 전반의 기능을 돕는 영양소가 가득하지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꾸준히 섭취해도 건강하게 나이 들고 활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 간에 있는 영양소들은 식물성 영양소보다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체내에서 이용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소화력이나 흡수력이 떨어지기 쉬운 50대 이후에 자주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다면 소 간을 꾸준히 먹으면 어떤 건강 이점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흔히 나타나는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브레인 포그, 기억력 저하, 신경통 같은 문제들이 있지요. 소 간에 풍부한 콜린, 비타민 B12, B6, 엽산, 구리 같은 영양소들이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도와 이러한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 감염과 싸우는 힘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 건강한 피부, 모발, 손톱을 유지하게 하여 겉모습까지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빈혈이나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근육 성장과 회복에 도움을 주어 나이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 간에 풍부한 콜린으로 인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력을 지키고 각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이나 나이 들면서 생길 수 있는 황반 변성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종아리쥐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 경련, 특히 다리나 종아리 경련은 전해질 불균형, 신경 압박, 혈액순환 불량, 비타민 B12 결핍, 탈수, 그리고 특정 약물로 인해서 생기는데요. 소 간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B군, 철분, 코엔자임, 콜린, 아연 등이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안구 건조증, 구강 건조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눈과 입이 마르는 안구 건조와 구강 건조의 공통적인 원인은 노화, 탈수, 영양소 결핍, 자가 면역 질환, 신경 손상, 특정 약물, 당뇨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증상의 하나로도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간을 꾸준히 섭취하면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건조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연 종합 영양제라 불리는 소간이 어떤 영양소를 담고 있고 꾸준히 섭취했을 때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영상 링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구구까지 팔팔하게 하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